Hola mi gente!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인트 문화 스페인어의 안드레쌤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1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스페인으로 한 번 더 떠나볼까 합니다. 자, 스페인에서 우리 산티아고 순례자길 혹시 들어보셨나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혹은 그냥 까미노라고도 부르죠. 산티아고 순례자길 갔다가 그리고 우리 스페인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 투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이야기 두 가지 한번 얘기 드려볼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문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페인 문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산티아고 순례자길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죠. 스페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1위 아닌가요, 여기? 그죠. 까미노 꼭 걸어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많은 그 성지 순례자들이 약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20km씩 걷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간 한 30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프랑스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페인을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끝까지 쭉 가서 서쪽 갈리시아 지방에 가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방까지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자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자길 이렇게 까미노를 걷다 보면 이렇게 조개 모양의 표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조개 모양의 표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그 야고보 성인이 있어요. 신약 성서에 나오는 야고보 성인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시신이 배에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왔을 때 그 배 안에 조갯더미에 시신이 딱 가려져서 시신의 상태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지를 갈 때 사람들에게 자, 이리로 가면 까미노가 있다. 이리로 가면 산티아고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조개 표식들을 이렇게 그려 놓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좀 걸었어야 되는데 제가 스페인에 있는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더 늙기 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스페인 여행 버킷리스트 1위 산티아고 순례자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Buen camino.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길지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en camino. 그랬더니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스크립트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en camino. 그렇죠. 너무 쉽네요. 그랬더니요.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 한국어로 우리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좋은 길 되길 이렇게 뭔가 기원하는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Buen camino. 까미노를 좋은 까미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 또한 똑같이 너도 똑같이 되길 바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포인트 표현 익히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buen camino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bueno라는 단어, 남성 명사를 꾸며주는 좋은이라는 형용사 bueno를 어떤 남성 명사 앞에 붙일 때는 buen까지만 쓴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겪어봤냐면 buen día, 좋은 하루 보내라. 그리고 buen viaje, 좋은 여행 되세요. 아니면 buen fin de semana, 좋은 주말 되세요 라는 여러 가지 기원을 할 때 우리가 부에노 형용사를 앞에 붙이면서 오를 마지막에 있던 오를 탈락시키고 buen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기원할 때 이렇게 buen 플러스 이렇게 남성 명사, 만약에 여성 명사라면 buena 어떤 여성 명사 붙일 수가 있겠네요. 이 buen camino라는 표현은요.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buen camino 요거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거나 하면 좋은 순례자길 걸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약간 순례자길 걷는 사람들 간에
상징적인 그런 인사말이에요. 그렇게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걷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앞날에 당신이 나아갈 그 길이 좋은 길이 되라 라는 의미로 또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원을 해줄 때 좋은 삶을 살아라 라는 기원을 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Buen camino. 다시 한번 Buen camino. Muy bien.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자아이가 Buen camino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gualmente.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표현이죠. 똑같이 라는 표현이니까 상대방한테 그대로 돌려줄 때 너도 Buen camino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Te deseo lo mismo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desear 동사 무엇을 원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바란다, 내가 바란다. Te deseo.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lo mismo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lo를 먼저 써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어떠어떠한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lo를 써주면 그 형용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무엇 인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lo mismo는 mismo가 같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lo mismo는 같은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e deseo 너에게 바란다. lo mismo 같은 것을 바란다. 무엇을요? buen camino 좋은 길이 되길, 좋은 까미노가 되길 바란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로 플러스 형용사는 무엇인 것 이런 표현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로 플러스 important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mportante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중요한 것은 이라는 표현이겠죠. 중요한 것은 es el amor 사랑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사랑이겠죠. 이런 표현 lo importante es el amor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너도 또한 좋은 까미노 되기를 바랄게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부터요.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다시 한번 해볼까요?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Muy bien.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오늘의 대화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발음했었는지 원어민 발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길 되길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들어보고 따라해 보시죠. Buen camino. Buen camino. Muy bien. 그랬더니 너 또한 똑같이 내게도 똑같이 되길 이렇게 전체 문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Igualmente, te deseo lo mismo. Muy bien.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좀 쓰려면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게 되신다면 아마 많이 사용하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인사받았다. 이렇게 받는 거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구문 살펴봤고요. 우리 두 번째 스페인 문화 이야기로 넘어가 볼 겁니다. 스페인 문화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투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초반에 플라멩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플라멩코와 함께 요 투. 그쵸. 스페인을 뭐랄까 스페인의 어떤 느낌과 이미지를 잘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성난 황소가 막 들이받는 그런 상황, 뭔가 열정적이고 그들의 정열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투 같은 경우는요. 우리 플라멩코랑 마찬가지예요. 플라멩코가 만들어졌던 곳이 어디였냐면 안달루시아 남부지방이었잖아요. 이 투도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스페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문화들은 이쪽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유명한 투우사들, 되게 인기가 많은 투우사들이 이 안달루시아 지방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 출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투사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고 빨간 천 막 흔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빨간색을 보면 막 황소가 미쳐버려서 화가 나가지고 투사를 공격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황소는 사실 생맹이래요. 생맹. 그래서 색깔이 빨간지 파란지 노란지 전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천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나를 위협하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 투가 물론 스페인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역사가 담긴 문화이지만 이런 뭐랄까 황소를 죽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잖아요. 그런 잔인한 과정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약간의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투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스페인에서 투장에 가보고 싶으시다면 투도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그 경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지에 갔을 때 투를 보고 싶으시다면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시즌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페인의 투 이야기도 한번 해봤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보너스 문장으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가까운 과거 표현하기. 요거 예전에 제 수업에서 본 적이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Muchos toreros han muerto este año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muchos toreros, 투사들을 torer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사들이 han muerto este año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썼죠.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여러 가지 용법들 중에서 잘 보시면 여기 este año가 있습니다. 자, 느낌 어때요? 올해 많은 투사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있습니다. 실제로 투사들 황소뿔에 들이받쳐서 죽는 경우 있는데요. 자, muchos toreros han muerto,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este año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단순 과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썼을까요? 바로 este año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 투사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este año라는 표현 때문에, 올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올해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과거다라고 제가 묘사한 건 뭐냐면 시점 자체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시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este año 아니면 뭐 오늘 hoy, 그쵸?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오늘 아침 esta mañana, 이번 주 esta semana,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 가까운 과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Muchos toreros han muerto este año.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uchos toreros han muerto este año.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까운 과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 표현이 나와서 제가 시간 표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 부사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ste año 뭐였죠? 올해였습니다. 이 해니까요. 자, 또 다른 표현 있어요. 우리 año 배우고 있으니까 해, año라는 단어와 함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 año que viene 하면 오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는 해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부사 구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 año que viene. 다시 한번 El año que viene. Muy bien, 좋아요. 이번에는요. El próximo año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년이란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의라는 형용사와 함께 내년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El próximo año. El próximo año. Muy bien, 좋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표현인데요. El siguiente año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되는, 이어지는 이라는 표현의 siguiente. 그쵸? 그 다음에 año 하면 연결되는, 이어지는 내년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다음 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siguiente라는 게
이어지는 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해에 대해서 과거에 2005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el siguiente año, 그 다음 해입니다. 즉 2006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뿐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 시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은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El siguiente año. El siguiente año. Muy bien. 그 다음 해라는 표현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과거로 가볼게요. El año pasado 어떻죠, 여러분? 그렇죠. 지난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El año pasado. El año pasado. Muy bien. 마지막으로요. El último año라고 했는데요. último라는 단어는 마지막의 이런 뜻이니까 마지막 해, 이것도 작년을 의미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 같이 El último año. El último año. Muy bien.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너스 문장에 보너스 어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죠? 그렇습니다. 퀴즈를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여행 되길. 자, 앞에 viaje라는 단어 앞에 붙여주려면 남성 단수니까 bueno viaje? No. 뭐죠? buen viaje라고 해야겠죠? 여러분들 뭔가를 기원해 줄 때 buen 아니면 buena 붙여주고 뒤에 어떤 명사 붙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관없어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조금 끌어다 쓰자면 이런 겁니다. me da, 나에게 자, 나에게 준다.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그렇죠? 나에게 준다. 근데 뭘 줄 거냐면 똑같은 걸 줄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어. 나에게는 똑같은 결과니까. me da lo mismo. 이렇게 제가 답을 얘기해 버리는 바람에 좀 쉬웠습니다. 이번 문제. 그래서 me da lo mismo 그러면 똑같은 걸 나에게 준다. 즉 상관이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엇인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내년에 집을 한 채 살 거야 라고 미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 내년이라는 표현 compraré, 살 것이다. una casa, 집 한 채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el año que viene, 오는 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이라는 표현까지 살펴봤네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buen camino, buen viaje, 그 다음에 buen día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어떤 덕담을 할 때, 뭔가를 기원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우리 퀴즈에서도 나왔었죠? 로 플러스 형용사 해주면 그 형용사와 함께 무엇한 것, 무엇인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어줄 때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베르 동사 우리 아스, 에모스, 아베이스, 안 그렇게 해주고 pp 써주면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 중에 여러 가지 용법 중에 하나 가까운 과거였습니다. 가까운 과거라는 건 현재와 연결된 시점이라는 거였죠. 오늘이라든지 올해라든지 이번 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준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셨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음 시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페루로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페루로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미 음식 세비체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저를 닮은 동물 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스타 루에고.